앞에 뭐 무리수의 n제곱에 관한 어떤 수열의 성질 문제를 조금 이제 다뤄봤는데, 그거하고 좀 유사한 형식이긴 하지만, 다루고자 하는 이제 소재가 이 점화식의 특성을 분석하는 형태의 문제야. 만약 1번과의 공통점을 찾으라고 한다면은 1번과 2번에서 1번의 소문제 2번과 문제 2번이 서로 좀 이제 주제상에서 점화식의 수학적 특성을 어떻게 이제 분석하고 알아냈느냐, 그 방법적인 거에 관한 소위 이야기라고 하면 되겠어요. 뭐 전체는 이제 수열의 극한에 거지만 앞에도 봤지만 수열의 극한이란 결국 뭐 문제 1번에서와 같이 극한의 수렴성에 관련된 내용들 외에는 단순한 기술적인 거거든. 계산 기술에 관한 것들이 주고, 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수열에 관해서 수열의 점화식으로부터, 점화식의 구성과 수열의 점화식으로부터 일반적인 성질을 어떻게 우리가 유추해내고 얻어내느냐, 그거에 대한 이제 문제들이 여기서도 이제 가장 커. 자, 제시문, 여기도 뭐 짧지만 이제 제시문이 있는데, 제시문에서 두 수열 xn과 yn의 부등식과 점화식으로, xn, yn이 부등식과 점화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x1, y1은 그 순서대로 대소관계를 가지며 0보다 큰 실수이다. 초항에 대한 조건들이지. 부등식으로 줬고요. xn 플러스 1 루트 xn, yn 으로 점화식을 줬어요. 그 다음에 yn 플러스 1 2분의 xn 플러스 yn. 자, 이게 문제의 조건의 점화식들이야. 이 점화식에서 사실은 이 문제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이 문제 전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수학적인 원리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조건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어떤 수학적 원리들과 관련되어 있는 조건이야, 이거? 그치?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에 관련되어지. 그쵸? 즉, 더군다나 이제 점화식을 볼 때는 n항과 n 플러스 1항의 관계가 중요하지. n항 n 플러스 1의 관계가, n항과 n 플러스 1항의 관계가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로 연립점화식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yn 플러스 1은 2분의 xn 플러스 yn. 뭐 이거 먼저 얘기하는 이유는 이거보다는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산술적으로 뭐 다루기가 좀 쉬우니까. 그래서 yn 플러스 1은 이전의 두 항이지. 그치? 이전 단계 두 항의 산술평균을 취한다. 그 다음에 xn 플러스 1은 루트 xn, yn으로서 이전의 두 항의 기하평균에 해당하는 것을 xn 플러스 1이라 하자. 자, 그러면 이 순간에 딱 뭐가 하나 와야지. yn 플러스 1과 xn 플러스 1 중에 항상 누가 더 커? 산술 기하평균 나오면, 논술 문제 산술 기하평균 나오면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부등식 쓸 때 나오는 거야, 무조건. 100%야, 이거는. 수능 문제에서도 그렇잖아. 산술 기하평균 뭐 다른 데 쓰는 거 있어? 부등식 이용해가지고 최대 최소나 아니면 대소관계 비교할 때 쓰잖아. 여기서도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하나의 정보를 준 거야. yn 플러스 1이 xn, 즉 yn이 xn보다 항상 어떻다? 그렇지, 동일한 수들에 대해서 산술평균이고 기하평균이니까 크거나 같다. 그걸 기본적으로 주고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그것을 근간으로서 뭔가 하는 일들이야, 결국은. 뭐 결과 놓고 보면. 그리고 산술 기하평균에 대해서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어떤 경우야? 그치, 그 항들이 xn과 yn이 같을 때, xn과 yn이 같으면은 이 수열의 모든 항은 다 어떻게 되어지게 돼? xn과 yn이 xn 플러스 1, yn 플러스 1로 다 같아지게 돼. 왜? 이건 점화식이기 때문에. 이건 점화식이기 때문에 xn과 yn이 한번 같아버리게 되면 xn 플러스 1과 yn 플러스 1이 같아져 버리게 되지. 점화관계식에서 모든 xn, yn의 관계에서 xn, yn이 모두 다 어떻게 되게 돼 있어? 같아지게 돼 있단 말이야. 어떤 n값에 대해서도. 그건 귀납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 수학적 귀납법 이용해서. 그치? xk, yk가 같다면 산술기하평균의 절대부등식에 의해서 그것의 산술평균과 기하평균도 같아지게 된다. 근데 산술기하평균이 각각 x의 k 플러스 1과 y의 k 플러스 1이므로 xk 플러스 1, yk 플러스 1도 같다. 그쵸? 그러므로 모두 같다. 근데 여기서는 된다, 안 된다? 여기서는 모두 같아, 달라? 모두 달라야 돼. 왜? 그치. 거꾸로 가자면 첫 번째 초기 조건. 왜 이걸 줬는지 이제 이해되지?
초항부터 다르기 때문에 이 산술기하평균 xn과yn은 영원히 같을 수 있다 없다? 같은 경우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조건, 요거까지도 이제 고려한다면 xn과yn은 항상 누가 더 크다? 항상 yn이 크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거든요. 자, 짧은 문제의 조건에서 우리가 어떤 정보들을 얻어야 되는지, 문제를 볼 때 그런 게 있구나가 아니라 그 문제의 조건에서 이렇게 우리가 다뤄야 되는 수학적인 관계가 어떤 영역의 것인지를 바로 드러내는 문제들이 많어. 논술 문제에서도. 앞에서도 사실은 그 문제 2번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이거 무리수의 n제곱에 관한 문제구나 라는 것을 뭐 어렵지 않게 유추해낼 수가 있거든, 사실. 그 경험이 있다면, 지금처럼. 여러분도 산술기하 평균을 많이 봤으니까 지금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것처럼. 알겠지? 그걸 다루려고 하지 않으면 이런 조건을 줄 이유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논술 문제에서 이 산술기하 평균의 절대부등식은 대소관계, 최대 최소 문제에서 상당히 많이 이용합니다. 그 어떤 부등식보다. 자, 논제 1번.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xn 플러스 1이 xn보다 크다. 자, xn이 어떤 수열이라는 것을 설명해라. 증가하는 수열이라는 것. 자, 수식어만 보지 말고 의미를 해석해서.yn은 어떤 수열이라는 것을 이야기해라. 감소하는 수열이라는 것을 증명해라. 자, 어떻게 증명할까? xn 플러스 1과 xn의 먼저 대소관계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넘겨서 차가 xn 플러스 1과 xn의 차가 그거는 뭐 기본적인 아이디어야. 전에도 얘기했지. 부등식 증명할 때 부등식의 증명의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는 보조함수 만들어라. 넘겨서 보조함수 만들어서 걔가 차가 양인지 음인지 판별하는 방식을 하는 게 좀 더 쉽다. 물론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자, 그러면 그 차를 이용하는 방법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일단은 이제 문제의 정보를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에 분석했던 거지. 산술기하 평균의 절대부등식 관계에서yn이 xn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등호 관계가 빠진다. 초항이 다르기 때문에 점화식의 성질에 의해서 xn과yn은 항상 같을 수가 없다. 그래서yn은 항상 xn보다 크다 라는 사실 정도는 우리가 간단하게 파악했지. 자, 이런 정보를 그냥 흘릴 수는 없지.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정보들이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나온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yn과 xn의 대소관계로부터 xn 플러스 1과 xn 사이의 차라든지 그런 관계를 생각할 수 없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자, 여기서는 이제yn에 관한 식부터 생각해 봤어. 왜?yn은 산술적으로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이 훨씬 쉬워. 그래서 yn부터 한 거야. 근데 보통 문제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보통은 순서가 여기서는 문제에서 마치 x, y 순서대로 xn에 대한 그 증가감소, 그 다음에yn에 대한 증가감소 이런 식으로 순서가 돼 있지. 보통 문제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좀 풀기 편하거나 좀 먼저 접근해야 되는 건 사실 앞에 써줘. 그래서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나오는 걸 풀어가는 거야. 사실 이 문제는 문제 요구사항이 몇 가지야? 2가지야. 그치? xn의 대소관계, yn의 증가감소, 그 2가지를 증명해야 되는 건데, 보통 그 순서대로 증명하는 게 문제 풀 때 유리해. 얘는 좀 이제 거기에 예외적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좀 골치 아파. 왜냐면 학생들이 처음부터 xn에 관한 식부터 접근하게 되면 생각보다 까다롭거든. 그걸 풀어가려고 한다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yn으로 풀기는 했지만은 xn부터 풀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 보통은 숫자적으로 풀어간다. 그거 자체가, 그 순서 자체가 사실은 힌트야. 아까 전에 1번 문제에서도 논제 2번 풀고 논제 3번 풀어나가면은 쉽게 풀리듯이. 소문제 안에서도 요구사항의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기본이다. 여기서는 이제yn이 산술 평균도였기 때문에 대소 비교 관계가 훨씬 쉬워. 그래서 루트를 비교하는 것보다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비교하는 게 훨씬 쉽잖아. 그렇지? 그래서 yn 플러스 1과 yn의 관계부터 이렇게 풀어본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차를 보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어떤 요 정보를 이제 이용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사실은 여기서는 이렇게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yn 플러스 2분의 xn 플러스 yn이지. 그 다음에yn은 2분의 yn 플러스 yn. 그래서 여기에 xn과 yn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항들이 바로 직접 들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yn이 xn보다 크니까는 2분의 yn 플러스 yn, 즉 yn이 2분의 xn 플러스 yn보다는 크다. 그게 바로 부등식 그냥 증명되는 거예요. 만약 이걸 넘겨서 증명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넘겨서 증명하려면 그것도 가능해. 알겠죠? 이거는 뭐 이런 형태로 그냥 결과를 거의 알다시피 해서 이렇게 한 거고, yn 플러스 1 마이너스 yn이 음이 되어지는 걸 보이나? 예, 이게 양이 되는 걸. 가능하면은 뭐 부등식을 알고 있으니까 양으로 보이는 게 좀 쉽지. 보통 부호 다루기도 쉽고 하니까. 자, 요걸 다뤄보자. 그럼 yn 마이너스 2분의 xn 플러스 yn이다. 얘 정리하면 2분의 yn 마이너스 xn인데 yn이 xn보다 어떠므로? 크므로. 따라서 얘는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증명도 되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부등식 증명법에 대한 초기 아이디어가 잘못된 게 아니야. 알았지? 뭐 나름대로의 방법의 일관성을 하나씩 정해두는 것도 괜찮아요. 부등식 증명에 있어서는. 그리고 부등식 증명은 상당히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그런 접근법이나 그런 과정들을 갖다가 많이 알아두지 않으면 수능 문제에서 보기 문제로 나올 때도 부등식 지금 확인, 부등식이나 등호관계 확인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지. 그렇지? 참고해서 볼 때라도 여기도 마찬가지야. 쉽게 얘기하니까 쉬운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렇게 사기를 치는 거지.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뭐지? 야, x는 어디 갔어? 응? 야, xn에 대한 증명이 왜 없냐? 그리고 xn이 증가함수인 거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까? 지금 여기 뭐 PPT에 좀 빠져있네. 왜 빠져있지 그게? 마찬가지로 해볼까요? xn 플러스 1 마이너스 xn이 뭐다? 양이다라는 것을, 이거는 처음부터 이건 써주면 안 돼. 이거는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이게 성립함을 근거로 하면 안 되지. 요걸 조사해서 이렇게 되는 목적으로 해라. 자, 근데 xn 플러스 1은 뭐와 관련돼 있어? xn 플러스 1은 n 플러스 m은 루트 xn yn이지. 그리고 xn은 루트하고 비교해야 되니까 xn yn은 어차피 양수잖아. 그치? 그래서 그쵸, 루트 xn의 제곱으로 해서. 그런데 누가 누구보다 크다? yn이 xn보다 크므로 이거 역시 뭐다? 양수이다. 증명 끝. 간단하지? 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풀리는, 그렇다고 뭐 특별한 저희가 있는 것도 아니야.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이 산술기하 평균의 절대부등식을 이용하고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눈치채는 것, 눈치채는 것과 그 다음에 부등식을 수열의 증감, 함수의 대소관계 등을 갖다 비교하기 위해서, 식의 대소관계를 갖다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변형을 갖다 취하느냐. 꼭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유형을 자기가 몸에 잘 익히고서 있으면 그 방법으로 상당수의 문항들이 비슷하게 풀려. 자, 이 방법은 아까 전과 같이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 아까 전에yn에서 xn, yn과 yn 플러스 1을 그냥 부등식으로 놓고 좌변 우변 따로따로 정해서 보였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도 설명이 가능해. 알겠지? 응? 그래서 xn 플러스 1이 뭐 요거보다 더 크다. 요걸 먼저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xn이 루트 xn yn하고 같고, xn은 그냥 루트 xn의 제곱이고. 그치? 그리고 마찬가지 이유에 의해서 따라서 이러한 관계가 성립한다 하고 끝날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러나 가능하면 일관된 하나의 방법적인 걸 가지고 가는 게 좋아. 뭐 xn부터 증명해도 사실 문제는 안 되는구나. 자, 논제 2번.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yn 플러스 1 마이너스 xn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요거는 우리 바로 얘기할 수 있지. 대신에 빠뜨리면 안 돼. 이걸 증명하러 갔으니까. 전체를 증명할 때는 반드시 이걸 언급해줘야 돼. 뭐라고? 그쵸. 산술기하 평균의 절대부등식 관계에 의해서. 또한 초항이 서로 같지 않으므로
등고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항상 0보다 크다. 그쵸? 그 다음에 그러면 요 두 번째 부분은 오른쪽 부분은 자 여러분들 이거는 이 부등식의 형태도 이 부등식 형태 뭐 다른 걸 보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부등식이 몇 개가 들어가 있어. 지금 2개가 들어가 있지. 이런 형태의 부등식은요 이거 가능하면 한 번에 이걸 갖다 부등식 전체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 그러다 실패하거나 복잡해져서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산의 경우에는 어떨지 몰라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게 쉽지가 않거든. 복잡해져 중간에 막 엉켜. 왜냐면 이거 자체가 사실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연립부등식을 갖다 식 하나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래. 이게 연립부등식이야. 그치? 얘가 얘보다 크고 얘가 얘보다 크다라고 하는 연립부등식을 식 하나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얘란 형태를 증명할 때는 어떻게 해라? 가능한 한 2개를 따로따로 떼서 각각 증명하는 거야. 왜냐면 AND고 AND니까 둘 다 부등식이 성립해야 되거든. 알겠죠? 조임정리 정도. 조임정리. 극한에서 조임정리를 활용하는 목적의 부등식 외에는 대부분 이렇게 따로 증명해줘야 돼. 그래서 먼저 이걸 설명해주는 게 좋겠지. 그런 요소들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들 이거 하다가 이거 답안에서 학생들이 실수하는 많은 경우가 어떤 게 냐면 오히려 이거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이게 0보다 크다는 걸 설명하지 않아서 감점된 경우가 많았어. 빠뜨리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쉬운 부분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첫 번째 꼼꼼함. 무엇을 다뤄야 되는 걸 정확히 아는 것. 두 번째는 정확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 다음이 정확하게 다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른쪽 부분을 갖다 증명하려고 해. 자, yn 플러스 1 마이너스 xn 플러스 1이 2의 n제곱분의 1의 y1 x1 마이너스 x1이네. 꼬라지가 보니까는 얘네는 이 부등식을 증명해서 이거 뭘 해야 되겠어, 이거? 뭘 하라는 의도야? 이 일반항이죠, 일반항 이거 보면. xn과yn의 일반항의 차를 다루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 결국. 어쨌든 얘는 상수니까. 그쵸? 상수의 n에 관한 식이 되어 있는 거야. 즉, 얘를 하나의 뭐로 보면 수열의 항으로 보게 되면, 얘를 수열의 항으로 보게 되면, 일반항으로 따지면 뭘 증명하는 것도 같아? yn-xn이 2의 n-1제곱분의 1에 y1-x1 이게 성립해야겠지? 그치? 요런 새로운 수열, 아까 전처럼 요런 새로운 수열이 항상 요값보다는 작다라는 걸 증명하는 문제인 거야. 알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린 여기서 xn과 yn의 일반항을 과연 구해야 되느냐? xn, yn의 일반항을 구할까? 그럴 수 있다면 너무나 좋지. 그러면 직접 그 차를 계산해서 오른쪽처럼 되는 거 보이면 되는 거니까. 오른쪽보다 작다는 거 보여주면 되니까. 딱 봐도 문제에 주어진 xn, yn의 점화식이, 연립점화식이 그 일반항 구하기가 쉽지가 않겠지. 꼬라지 보니까. 하나는 산술평균으로 돼 있고 기하평균으로 돼 있잖아. 뭐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는 기하평균 부분을 제곱해서 뭐 대입해서 넣는다든지. 응? 한번 해볼까? 되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도 안 하고 싶은데. 할까 말까? 그래, 내 맘대로 해? 해놓으면 나 시작하면 후회할 텐데. 하지 마. 해보자. xn 플러스 1의 제곱은 xn의 yn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쓸 수 있는 거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대입법이야. 대입법. 기본적으로. 형태가. 2분의 xn 플러스 yn 이렇게 돼 있으니까는 뭐 yn 플러스 1을 갖다가 여기 yn을 갖다가 요 식에서 yn을 갖다가 xn분의 xn 플러스 1의 제곱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는 거야. 그치? 그럼 xn에 관한 식,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 그쵸? 연립방정식 풀듯이 대입법 써가지고. 가관법으로 쓰기는 뭐하니까. 그 대입해서 이제 yn에 관한 식을 갖다가 xn에 관한 식으로 고치는데, 그러면 결국 xn 플러스 1의 제곱과 xn의 제곱과 그 다음에 xn의 1창이 튀어나오게 돼. 그치? 그걸 또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어. 그런 점화식들을 일반화 시켜가지고 다인 거는 뭐냐면 여기가 xn 플러스 1의 제곱이고 그치? xn분의 다인 건 아니다. xn분의 xn 플러스 1의 제곱이고 2분의 xn 플러스 xn-1분의 yn의 yn이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여기는 2가 돼야 되겠네요. 그쵸? n 플러스 1, y n 플러스 1이니까 이거 하나씩 차수가 증가해야 되죠. xn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xn에다가 여기가 xn, xn 플러스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되네. 그러니까 xn에 관한 n 플러스 1, n 플러스 2에 관한 3개의 이웃하나에 관한 연립점화식이 돼버리거든. 거기다가 이게 막 곱으로 돼 있지. xn 넘어가게 되면.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들은 거의 우리가 다루는 방법이 고등과정에서는 없어. 상대 문제라든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쉽게 다룰 수 있는 형태가 하나가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다뤄지는 형태는 아니야. 미안하지만 빨리 포기했어야 되는데 내가 괜히 한 번 더 했다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빨리 눈치를 채야 돼. 자, 문제의 조건에서 이와 같은 식으로 일반항을 직접 구하는 것은 까다로우니까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얘는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야. 이 부등식을 증명만 하면 되거든. 어떤 방법으로 증명하는 게 좋겠어? 이런 거 증명할 때 가장 이거는 사실 일반항의 관계의 결과를 준 거거든. 일반항의 관계의 결과를 준 거야 이미. 우리가 증명해야 할 대상이 이미 나와 있는 거야 수열에서. 그럴 때 가장 쉽게 쓰는 거의 가장 쉽게 쓰는 증명법, 가장 손쉽게 떠올릴 수 있는 증명법이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 게 수학적 기납법이야. 이게 K항에서 성립했을 때 K 플러스 1항에 대해 성립하는 것만 보여주면 끝나는 거거든. Xn, Yn을 따로 구할 필요도 없이. 보통 이제 수학적 기납법을 쓸 때는 문제에서 수학적 기납법을 쓰라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나 제시문에서 수학적 기납, 지난번에 봤듯이 수학적 기납법이 제시문에 아예 그냥 나와 있고 어딘가에 이용해라는 의도로 제시문에 출제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그걸 뺐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n항과 점화식과 일반항의 형태로 구성되어진 어떤 관계식을 증명하려고 한다. 알겠죠? 증명하려고 한다. 그때는 가장 쉬운 게 뭐다? 가장 쉽다라기보다 가장 머릿속에 먼저 떠올려내는 증명법이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아예 콱 박아두세요. 이거 역시도.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해야 되는 작업이 뭐겠어? 초항점검. 그치, 초항점검. y1-x1은 뭐 아까 전에 이미 대소관계를 했으니까 0보다 크다는 건 당연하고 걔가 뭐보다 작다는 거 보여주면 돼. n = 1일 때니까 2분의 1에 y1-x1 n = 1일 때 y2 마이너스 x2가 이거보다 작다는 거 보여주면 되지. 그치? 실제로 그런 거? 이거 보여줘야 돼. 이거는 n = 1일 때부터 증명이 뭐 그렇게 쉬운 건 아니야. 이거를 이 부등식을 증명해야 되지 이걸 먼저 써놓으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이거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대입법? 그치? 뭐 y2하고 x를 갖다가 그것의 원에 관한 식으로 일단 고쳐봐서 뭔가 결과를 알 수 있으면 되겠지. y1, x1하고 비교할 수 있으면 되니까. 대신에 x1, y1의 이제 차의 형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야겠죠. 그럴 수 있으려나? y2가 지금 2분의 x1 플러스 y1이고 정의에 의해서 그 다음에 x2가 루트 x1 그 다음에 y1이야. 자, 요것과 이제 요거를 비교해야 돼. 이를 2를 곱하자고? 전체? 완전 제곱? 전체를? 전체를 2로 나눈 다음에 완전 제곱? 뒤에 것만? 뒤에 것만 여기를? 아닌데? 여기 전체 분자 여기 앞에다가? 여기? 네.
아, 여기에다가 20 곱하여서 이렇게 곱하여서 그래서 2분의 이런 것도 가능한가? 자네도 이 얘기한 거야? 그치? 아니, 자네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는 뭐가 되나? 2분의 루트 2 루트 x1 마이너스 루트 y1. 아, 요거 순서 바꿔야겠다. y1이 더 크니까. 그치? 루트 y1 마이너스 루트 x1의 제곱. 요렇게 되네. 그럼 이제 이거하고 이걸 비교해야 되는데. 돼? 어떻게? 크게. 저거 y1 빼기 x1을 루트 y1 빼기 루트 x1 루트 y1 더하기 루트 x1 얘를 루트 y1 빼기 루트 x1 곱하기 루트 y1 플러스 루트 x1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비교하자. 그래서 봤더니 요거하고 요걸 비교하면은 합이 더 크니까 이것의 차보다 항상. 그치? 양수니까 어차피 두 양수의 차보다 두 양수의 합이 항상 크지? 그치? 그러므로 성립한다. 뭔지 모르지만 희한하게 됐네. 나 이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근데 세 명이 합쳐서 풀면은 안 되지. 사실 반칙이지, 시험에서는. 서로 의논해서 할 거야? 시험장에 같이 갈 자신 있어? 그래, 잘 생각해 줬어. 그러니까 풀이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어. 수학적 방법이니까. 이것도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네. 여하튼 뚫고 나가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 보이는 풀이법이네요. 쓰레기는 처리도 적절하고. 그동안 자기들이 알고 있는 수학적 방법들을 잘 설명해. 근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앞에서 가지고 있던 정보들을 이용하려고 하면 조금 더 쉬울 수가 있어. 그러니까 논술 문제는 항상 그런 풀이법들에 대한 어떤 방향성들이 출제자의 의도들이 문제의 구성, 앞 문제의 어떤 과정이나 결과, 왜 그것이 있어야 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봄으로 해서 조금 더 편한 과정들을 얻어낼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얘를 갖다가 뭘 거치면 되냐면 굳이 이럴 필요 없이 얘를 갖다가 우리가 원하는 게 y1-x1이지? 그러면 여기가 y1, x1의 차가 되면 어때? 이걸 차로 만들어줄 수 있지? 얘가 뭐하고 비교하게 되면? 그쵸, 얘를 y1으로 바꿔주게 되면 마이너스 y1으로 바꿔주게 되면 맞나? x1이 돼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상가? 일단 바꿔놓고 생각하자. 얘는 얘보다 작죠. 2분의 x1 플러스 y1의 마이너스 루트 x1 곱 x1으로 이렇게 바꿔놓게 되면 y1과 x1의 대소관계 이용해 주는 거야. 왜? 근데 배가 이상해. 왜 배에다 대고 삿대질 않아? 자, 이상해 원래. x1하고 x1 이렇게 바꿔도 되지? 네. y1이 x1보다 크지? 네. 그치? 근데 여기 차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빼지는 값이 더 커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작아지니까, 빼지는 값이 작아지니까는 실제 값은 커지게 되지. 그러면 이대로 이것의 결과물이 뭐야? 2분의 1 y1 마이너스 x1 되지? 그래서 이거하고 직접 비교 가능한 거야. 그치? 그래서 이 결과물이 이렇게 되어지. 그러니까 이거는 y1, x1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대소관계가 성립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이용해 준 거지, 바로. 그리고 문제 1에서의 풀이법과도 어때? 비슷하지? 그치? 문제 1에서도 x1, y1의 대소관계 이용해가지고 부등식을 증명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앞에서 사용한 그런 수학적 내용이나 조건들이 그 뒤에서도 연결되어서 아이디어를 떠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어.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풀어낸 방법들이 절대로 틀린 게 아니고 정답에서 감점도 안 돼요. 알았죠? 왜냐면 제시문이라든지 그런 데서 어떤 수리적인 방법을 제안하고 있지는 않거든, 얘가. 이런 방법으로만 풀어라.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어내는 방법도 사실은 다 인정이 돼. 어떤 방법도 가능한 경우야. 다만 이제 문제의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 주면은 조금 더 쉽게 다룰 수 있는 방법들이 빠르게 튀어나올 수 있다. 사실은 이제 요게 뭐 요것도 1번에서의 증명은 보통 간단한 경우가 많지만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금 복잡한 경우이기도 해. 그렇다고 해서 뭐 n 플러스 1보다 쉬울 수는 없지. 어려울 수는 없지. 그렇죠? k 플러스 1보다는. 자, 이제 k번째 단계에서 성립한다고 가정할 때 k 플러스 1번째 단계에서는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걸 우리 설명하는 방법을 또 한번 생각해 보자. 자, n equal 1일 때는 이와 같은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었고, 자, n equal k에 대해서 yn 플러스 1 마이너스 x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이 아니지, k 플러스 1이죠. n에 대해서, k에 대해서 yk 플러스 1에 x의 k 플러스 1이 2의 k제곱분의 1 y1 마이너스 x1이 성립한다. 귀납적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자, 요거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야. 자, 요거 성립할 때 뭘 보여주면 돼? y의 k 플러스 2가 x의 k 플러스 2를 뺐었을 때 얘가 2의 k 플러스 1제곱의 y1 마이너스 x1, 즉 2분의 1에 2의 k제곱분의 1에 y1 마이너스 x1보다 얘가 작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죠. 그치? 근데 이거는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야. 얘는 가정이고 얘는 성립한다는 걸 이용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이게 성립할 때 이게 성립하는 걸로 설명하는 거니까 이 부등식을 우리가 증명해 주면 되는 거야. 자, 그 과정에서 얘를 갖다가 일부러 이렇게 바꿔놨어. 왜 이렇게 바꿔놓은 거야? 그치? 요걸 이용하려고. 요걸 이용할 수 있는 뭔가 포인트를 찾아본 거야. 사실 요거를 바꿔도 왼쪽을 바꿔서 시작해도 되지. 수학적 귀납하고 할 때는 왼쪽 뭐 부등식이나 등식을 증명할 때는 왼쪽 항이나 오른쪽 항 둘 중에 하나를 갖다가 귀납적 가정을 이용해서 변형해 가지고 다른 쪽을 유도해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증명이 끝나는 거야. 그런데 사실 여기를 갖다가 해서 복잡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요걸 이용 변형하는 게 실제로 귀납적 가정을 적용하기 조금 더 쉬운 형태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항상 양수야. 그리고 또 그쵸? 얘는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이것의 2분의 1을 취하면 얘는 누구보다 작아. 얘 2분의 1 취하면 이거보다 작잖아. 2분의 1이면 줄어드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얘는 항상 y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x의 k 플러스 1보다는 작게 돼 있죠. 그치? 뭐 그런 걸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뭔가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얘가 누구보다 작다? 2분의 1 y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x의 k 플러스 1. 요게 뭐 근데 의미는 없겠다. 요걸 하는 건. 요거 왜 의미가 없냐면 문제는 얘가 이거보다 크다는 걸 증명해야 되거든. 근데 이거보다 큰 놈 찾아내봐야 우리는 의미가 없어. 그치? 부등식 이거하고 이걸 직접 연결시키는 거는 다루기가 힘드니까. 이게 된다고 해서 요게 된다는 가정은 없으니까. 그치?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하긴 해야겠지만 여하튼지 이런 식으로 귀납적 가정이라든지 좌변이나 우변에 귀납적 가정을 적용할 수 있는 형태를 뭔가 하나 변형해 놓는 게 중요해. 사실 얘도 n 플러스 1을 단계로 바꿔놓는 게 가능하지. xn 플러스 1, yn 플러스 산술 평균해놓고 이걸 기하 평균해놓고 바꿔놓는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어느 쪽으로 쉬운지 그런 것들은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다가 생각해 보면서 자 일단은 yn이 xn보다 크다는 이제 우리 기본적인 전제는 이미 앞에서 사용했고 알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yk 플러스이죠. yk 플러스 우리가 증명해야 돼요. yk 플러스 1의 마이너스, 이건 좌변에서 지금 변형하는 방식을 보여줬어요. 아까는 우변에서는 부등식이 오른쪽으로 날아가 버려서 우리 좀 접근이 어려워서 이번에는 좌변에다 접근해 본 거야.
그래서 xk 플러스 yk 플러스 2를 갖다가 정의에 의해서 xk 플러스 1과 yk 플러스 1로 변형시키고 xk 플러스 2를 갖다가 xk 플러스 1과 yk 플러스 1로 변형시켜 놓은 거지. 산술기하 평면의 정의식을 이용해가지고. 그리고 정의식을 봤더니 요거에다가 바로 또 뭘 이용했어? 그치, 아까 앞에서 똑같이 n 이퀄 몇의 과정을 갖다가 n 이퀄 1일 때 증명했던 과정을 또 한번 이용한 거예요. 여기다가 유사하게 yk 플러스 1이 xk 플러스 1보다 크기 때문에 이거보다 큰 어떤 부등식을 얻을 수가 있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가 되어지게 돼? 이거 정리하게 되면 2분의 yk 플러스 1 마이너스 xk 플러스 1. 그치?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식이 나옵니다. 자, 근데 yk 플러스 1 마이너스 xk 플러스 1이 뭐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2의 k제곱분의 1의 y1 마이너스 x1보다 작다라고 가정이 돼 있었잖아. 기납적 가정에 의해서. 얘가, 그쵸? 기납적 가정에 의해서 2의 k제곱분의 1의 y1 마이너스 x1보다 작다라고 가정이 돼 있었지. 그게 성립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부등식 써서 2의 k 플러스 1 제곱 바로 튀어나오는 거야. 정리 끝났지? 그래서 귀납적 가정에 의해서 yk 플러스 1 마이너스 xk 플러스 1이 2의 k제곱분의 1의 y1 마이너스 x1이 성립함으로 이렇게 다 써줘도 되고 n 이퀄 k에서의 가정에 의해서 이렇게 써도 돼. 알겠죠? 지금 뭐 다 쓸 필요 없이. 그래서 2분의 1의 yk 플러스 1 마이너스 xk 플러스 1은 2의 k 플러스 1 제곱분의 1에 아까 전에 2분의 1 앞에 떨어졌던 거 같이 곱해서 넣어버린 거야. 성립하게 된다. yk 플러스 1이 아니라 여기 yk 플러스 2가 돼야 되지. 응? 뭐지? 여기 없고이? 그치? 여기는 이제 두 양변에다가 전부 다 2분의 1을 갖다 다 곱해줘서 이거 만든 거야. 알겠죠? 그리고 어차피 지금 요 좌변이 뭐하고 똑같아? 우리가 앞에서 다루려고 했던 식과 똑같지? 그치? k 플러스 1이 오는 식과 똑같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yn 플러스 1 마이너스 xn 플러스 1은 2의 n제곱분의 1의 y1 마이너스 x1보다 작고 0보다 크다 라는 결과 제시험 끝나는 거예요. 자, 이 문제에서 주의사항 연립부등식은 둘로 나누어 생각해라. 자, 그리고 뭐 수리적인 어떤 풀이 과정보다도 중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연립부등식의 형태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설명해라. 빠뜨리지 말고 하나하나 부등식 다 설명해라. 두 번째는 n항과 n 플러스 1에 대한 어떤 등식, 근데 어떤 하나의 일반항을 구해내서 설명하기는 굉장히 까다로운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럴 때는 일반항을 구하여서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자? 그치, 수학적 귀납법으로 등식의 성립 여부나 부등식의 성립 여부를 증명하려고 하자. 지금처럼 n 플러스 1, n 이퀄 1 관계들이 좀 까다로울 수 있지만은 생각보다는 그 수학적 귀납법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문제에 주어진 앞에서 우리가 얻었던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활용하게 되면은 안문항과 연계성 이런 부분들 수학적 방법들을 활용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과정이다. 수학적 귀납법의 n 이퀄 k, k 플러스 1을 증명하는 게 조금 까다로운데 그 까다로운 부분에 대해서는 k 플러스 1에 n 이퀄 k 플러스 1에 대한 부등식의 부분을 갖다가 n 이퀄 k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식을 변형시켜 놓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요령이야. 그것이 좌변의 것을 변형시키든 우변의 것을 변형시켜서 좌변을 유도하든 비교하든 어느 하나의 방법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문제도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해 주시면 돼. 그건 선택이야. 알겠지? 어느 한쪽에서만 무조건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조금 까다로운 이야기이긴 한데 두 개의 수열 중 마치 이야기처럼 되어 있는 거야. 두 개의 수열 중 하나가 수렴하면 다른 하나도 수렴하는 것을 보이고 이 경우에 두 수열의 극한값이 같음을 보이시오. 사실 이 문제가 예전에 그
이 2대 기출 문제에서도 이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어.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한 2번 정도 나왔어, 이게. 뭐, 왜 이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두 수열 중 하나가 수렴하면 다른 하나도 수렴하는 것을 보이고, 이 경우에 두 수열의 극한값이 같음을 보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제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잠깐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다른 건 아니고, 논제 2에서 이제 y(n 플러스 1) x(n 플러스 1)에 대한 부등식을 얻었어. 그것을 일반화 시켜가지고. 이거 왜 2번을 풀게 했을까? 이번에 부등식을. 물론 당연히 논술 문제고 까다로운 문제 내야 되니까, 증명 문제 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냈는데, 그러면 왜 하필이면 그 문제 2번에 이어서 문제 3번이 저런 요구사항을 했을까? 이거는 이 부등식이 성립하면은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무조건 뭐가 돼, 쟤는? 조임정리 그냥 적용되지? 어? 여러분 샌드위치 정리. 여러분 샌드위치 정리라고 그래야 더 쉽게 알아두나? 샌드위치 정리. 그걸 우리말로는 이제 조임 정리라고 그래. 극한에 의해서 양쪽에서 조여와서 어쩔 수 없이 하나밖에 될 수 없다. 불쌍하지? 응? 뭐 불쌍한 정리라고 할까? 그 샌드위치 정리가 낫다. 그래도 먹는 게 낫지, 그치? 불쌍한 것보다. 어감이 그래서 그런가? 조임 정리란 말을 지금 안 쓰지. 교과서 예전에 이제 교과서에는 샌드위치 정리를 오히려 외래어라고 해서 잘 안 썼거든. 오히려 조임 정리라는 말을 썼는데 가끔가다 이제 조임 정리라는 말을 논술 제시문에서 이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 지금도 이 교수님들이 출제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현재 교과서상에서 이제 표현하는 언어적인 수단이라는 그런 거가 조금 틀린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한번 들었으니까 알아둬. 잘 됐네. 조임 정리라고도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 그게 사이값 정리가 있잖아, 여러분들. 사이값 정리가 있는데 논술 문제에서는 흔히 중간값 정리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 용어가 이제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 가지고 우변에 이제 0으로 수렴해서 얘네가 0으로 수렴한다. 자, 이것의 극한이 0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극값이 어때야 돼? 그렇지, 같아야 되지. 그래서 xn과yn의 극한값이 서로 동일하다는 걸 바로 증명할 수가 있어. 그래서 문제 2번이 나온 거야. 논제 2번이 나왔다기보다는 논제 2번을 이용한 거지. 그치? 항상 문제의 연계성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자, 일단은 이제, 하나가 수렴하면 다른 하나가 수렴하면 보이자. 뭐, 조임 정리, 샌드위치 정리만 이용해도 이제 그런 설명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하나씩 이제 해보게 되면, 자, x1과 y1이 이제 상수지, 최초의 문제의 조건에서 주어진 초항들이니까, n의 값이 커짐에 따라서 우변의 식이 어떻게 되게 돼? 0으로 수렴하게 되죠? 그치? 문제 2번의 우변의 식. 논제 2번에. 자, 그래서 xn이 극한값에 수렴하게 되면 2의 n제곱분의 y-1의 x1 플러스 x의 n 플러스 1도 x가 커미면서 수렴해야 된다. 왜? 이거 이유는? 뭐 다른 거 없지. 극한적 가정이라고 그랬잖아. xn이 수렴하면 xn 플러스 1도 수렴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리고 xn이 x로 수렴하게 되면 xn 플러스 1도 뭐로 수렴해? x로 수렴해야 되지. 그리고 얘는 수렴값이 얼마야? 0이기 때문에. 근데 왜 하필이면 이 식을 꺼냈을까? 왜 하필이면 얘가 x로 수렴하는 걸 보려고 한 거야? 이걸 하려고 한 거지. 이게 이미 성립하기 때문에. 얘를 가운데로 몰아서 넘겨오면은 문제 2번의 식이죠. 그치? 문제 2번의 부등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약간 요령을 펴 설명한 거야. 이 설명 방법은 다양해. 그러니까 결국은 조임 정리를 위해서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했다는 거야. 알겠지? 응? 그리고 샌드위치 정리로 바로 설명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성립해야 되는데 xn이
극한값에서 x에 수렴한다라고 가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수렴하면 yn 수렴하는 걸 보이는 거거든. 얘가 수렴하면은 얘가 뭘로 수렴한다? 여기에 극한 전체를 취하게 되면 리미트를 취하게 되면 얘가 x로 수렴하고 얘도 x로 수렴하게 되지. 그러면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y도 뭘로 수렴해야 된다? x로 수렴해야 된다. 수렴값이 같고 수렴한다. 거꾸로yn에 대해서 똑같이 보여주면 되겠죠. 그렇지? 대신에 이제 부호 처리라든지 그런 거 넘길 때 부호 처리나 그런 거 주의해주면 되고. 알겠지? 자, 마지막 거는 그렇게 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딱 부등식이 가두어진 부등식이 나오고 한쪽이 상수의 값을 가지거나 혹은 양변에 수렴값이 같은 일반항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가 점화식화 형태로 되어 있다면 요거는 조임 정리를 이용해서 뭔가 전체 극한을 다루려는 의도도 숨겨져 있을 수 있다. 지금 문제에서처럼, 문제 2번에서처럼. 그런 건 조금 눈치채면은 이런 문제는 좀 뒤에 문제들에 좀 편하게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 내가 안 꽂았나? 아, 이거 안 꽂았구나, 여태까지. 깜짝이야. 그래도 경고라도 해주니까 고맙네. 우리 집사람은 경고도 없이 밥을 안 주던데. 오늘 아침에 밥을 못 먹었어요. 자고 있다는 이유만 하나로. 자, 그리고 이 문제에 잠깐의 의미를 하나만 잠깐, 또 다른 용도로서의 의미만 잠깐 하나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문제 2번까지 하고. 자, 문제 3번은 과제입니다. 다음 주까지. 자, 이 산술기하 평균의 이 절대부등식에 처음 것들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결국에는 이 관계식의 극한을 취했었을 때 xn의 극한과yn의 극한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그치, 같은 값으로 수렴해버리게 되거든. 같은 값으로. 응? 이게 어떤 의미냐면, 결국은 얘네들이 수렴한다고 하는 거는 그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어떤 차이값 있잖아. 지금 처음에 xn이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y1이 여기 있었다고 하자. 그러면 이 둘의 산술 평균은 어디쯤 있겠어? 대충 요 가운데쯤 있겠지. 그치? 산술 평균은 요 가운데쯤 있을 거야. 그러면 기하 평균은 어디에 있겠어? 기하 평균은 가운데보다는 어디에 있어? 기하 평균은 이거보다는 작아야 되지. 그치? 작거나 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어야 돼. 왼쪽 어딘가에. 그치? 응? 왼쪽 어딘가에 있어야 돼. 그러면 요게 y2라고 하고 요걸 y1이라고 하자. 요거 좀 직관적으로 알아둬.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x2. 그 다음에 x2하고 y2에 대해서 다시 또 그 x3와 y3를 구하여 보게 되면 x2와 y2 사이에 y3가 놓이게 되고, 그치? y3의 왼쪽 편에 누가 놓여있게 돼? x3가 이렇게 놓여있게 돼. 자, x3와 y3의 간격이 점점점 어떻게 돼? 줄어들어. 줄어들어서 어딘가로 수렴하게 돼. 어떤 값으로 수렴하게 될까? xn의 극한과 yn의 극한이 항상 같아지도록 수렴하게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때 이 xn과 yn의 값은 그럼 결국 뭐가 되느냐? 여기에다가 리미트를 우리 취해서 단순히 생각만 해봐도, 그치? 단순히 취해서 생각해봐도 어떤 값으로? 루트 x의 제곱, 뭐 이런 형태로서 이제 수렴을 하겠죠. 만일 여기가 최초에 x1과 y1이 루트 2라고 하는 값을 사이에 두고서 얘네들이 움직이고 있었다고 해보자. 극한의 수렴값이 만일 2라고 해보자.
xn과yn이 2로 수렴한다고 해보자. xn과yn이 2로 수렴한다고 했었을 때 결국 그 극한값은 2? 루트 2. 그치? xn과yn이 루트 2로 수렴한다고 하자. 그러면 결국 이 수열 xn과 yn의 극한값이 결국 루트 2로 수렴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에 대해서 초기 조건에서 어떤 조건만 가지고 있으면 x1과 y1에서 적당히 떨어져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응? 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관계식을 이용해서 접근하게 되면 항상 그치 루트 2라고 하는 어떤 값으로서 수렴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건 극한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들이 접근해가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떤 무리수 하나 있잖아. 무리수의 근사값을 구해내는 거야. xn과 yn을 무리수가 아니라 유리수로 잡아도. 자, 봐봐. 초항이 유리수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항이 다음 항이 산술평만 가지고 얘기해도 좋고 다음 항이 유리수로 되어 있다고 하자. 그렇다고 한다면 얘는 항상 어떤 값을 가져? 얘는 항상 유리수의 값을 가져. 그렇죠? 그리고 얘가 이제 중간에 무리수의 값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값이 항상 누구를 사이에 두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목적에 이거 두 개의 곱식, 알겠죠? 두 개의 곱식이 어떤 자연수,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두 개의 곱이 2가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두 수의 곱이 2가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수렴값을 루트 2로 무리수로 일부러 수렴하게 만들어서 줄 수 있는 거야. 초기 조건을 그렇게 잡아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y1을 2에서 출발하고 x1을 1에서 출발했다고 하자. 알겠죠? 응? 그러면 x2가 바로 루트 2가 돼버리나? 아니, 그러면 안 되는데. 시간 끄니까 그냥 여기서 마무리할게. 다음에 한번 요걸 보여주고, 요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산술기하평균의 관계식을 이용해가지고 점화식이야. 물론 이제 여기서는 그 전 단계의 산술기하평균이 바로 다음 단계에 연결돼가지고 요게 이제 바로 조금 애매한 그런 그 근사적인 방법인데, 여기에 이제 요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여기를 yn 플러스 1이 그냥 x2 전 두 항의 산술평균이고, xn 플러스 1은 xn 플러스 1은 yn 플러스 1과 xn에 대한 산술평균으로 되어 있다면, 기하평균으로 되어 있다면, 요거는 이제 무리수로 근사하는 근사적인 접근 관계식이 되게 돼요. 다음 시간에 잠깐 그거 한번 보여줄게. 요 유사한 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자, 일단은 이제 문제에 관한 이 내용들, 문제 1번과 문제 2번에서 수열의 극한에 관한 성질로서 마지막에 조임 정리를 활용하는, 샌드위치 정리를 활용하는 부분까지 잠깐 이야기했는데, 사실 극한에 관련된 얘기는 우리가 문항 전체 토로서 한 2-3개 정도밖에 없어. 그리고 간단한 내용들이고, 원리상으로. 오히려 중요했던 거는 점화식과 일반항, 문제의 조건으로부터, 또 부등식에 대한 증명법, 수학적 진화법의 활용법, 그리고 일부 이제 수열의 점화식과 일반항에 관한 이야기, 그런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내용들을 정리해 두시면은 유사한 문제에 도움되는 경우도 꽤 많을 겁니다. 알겠죠? 자, 문제 3번은 여러분들이 과제물로 해서 다음 주까지 작성해 오시고, 혹시 마지막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